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파이어족 예파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의 정의와 나에게 맞는 파이어 목표 금액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빠른 은퇴를 목표로 하는 파이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파이어를 접했을 때만 해도 린 파이어, 팻 파이어, 바리스타 파이어만 있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코스트 파이어, 플렉스 파이어도 생겼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가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파이어라는 목표를 삼을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파이어의 5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나에게 맞는 파이어 목표 금액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린 파이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적은 생활비로 파이어를 이루는 방법인데요. 의식주 모두 소비를 극한으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옷은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은 지양해야 합니다. 식사도 최대한 저렴하게 하기 위해 외식보다는 저렴한 시장이나 마트에서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해 먹어야 합니다. 주거도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넓은 평수의 도심 지역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바꾸고 생활 물가가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최대한 미니멀리스트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보료를 회피하기 위해 물가가 극단적으로 저렴한 동남아 같은 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팻 파이어입니다. 파이어를 위해 소비를 절제하지 않고 평소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소비를 절제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저축 금액과 투자 수익률이 복리로 발동할 수 있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팻 파이어는 파이어로 은퇴를 했다기보다 그냥 부자가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물론 평소 소비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팻 파이어가 다른 이에게는 린 파이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여유로운 삶을 위해 팻 파이어를 달성하려면 파이어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다른 파이어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스타 파이어입니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파이어 종류이기도 한데요. 완전히 은퇴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상태에서 가볍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나 건보료 등 세금 회피의 목적을 가졌거나 일을 통한 규칙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큰 불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바리스타 파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코스트 파이어입니다. 자료조사하면서 이런 파이어도 있구나 했는데요. 노후 자산의 준비를 마치고 더 이상 저축 없이 수익을 전부 소비하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파이어를 준비하면서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저축하다가 어느 순간 코스트 파이어를 이뤄 소득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퇴까지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파이어라기보다는 은퇴 준비가 끝난 직장 생활이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 플렉스 파이어는 말 그대로 상황에 맞게 위 4가지 파이어를 옮겨 다니는 방식입니다. 바리스타 파이어를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린 파이어로 변경하는 것처럼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건 결국 어느 정도 파이어를 이룬 다음에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라 딱히 새로운 방식의 파이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저런 파이어의 명칭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파이어의 기본은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 투자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수입의 80%를 저축하는 사람이라면 20%로 생활을 한다는 뜻이고 10년을 벌면 4년치 생활비를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살부터 40살까지 10년을 소득의 20%로 살았다면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40살부터 80살까지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겠지만 이건 은행 이자보다 약간만 더 받아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서로 상쇄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70% 저축으로 바꿔도 30살부터 15년을 모으면 같은 소비 수준으로 45살부터 80살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런 높은 저축률을 가진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거나 맞벌이로 더 많은 수익을 얻거나 혹은 교육비나 주거비를 줄여서 아이가 있어도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데도 파이어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모두 다른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고 파이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다를 텐데요. 각자의 파이어를 위한 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예시로 파이어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본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및 공과금 25만원, 부모님께 생활비 겸 용돈으로 25만원, 교통비는 실제로는 한 달에 약 15만원 정도 나오지만 요즘 K패스 덕분에 9만원으로 절약되고 있습니다. 제 용돈과 데이터 비용으로 50만원, 그리고 가끔 있긴 하지만 경조사 비용 10만원 해서 대략 한 달에 120만원 정도가 최소 생활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으로 바꾸면 1440만원이고 파이어를 해서 여유로워진다면 해외여행을 1년에 2번 정도씩은 다녀오고 싶기 때문에 추가 비용으로 500 정도 잡아서 대충 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파이어를 하면 건보료 및 세금을 따로 보정해줘야 하는데요. 연 배당금 8천만원 언저리까지는 대량 배당세랑 건보료 해서 25% 정도로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역으로 계산하면은 2,666만원이고 깔끔하게 2,700만원의 연간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면 은퇴가 가능하다고 계산이 됩니다. 이제 파이어 룰이라고 하는 연 4% 룰을 적용해 볼 계획인데요. 이는 미국 S&P 500의 연평균 성장률 7%에 물가 상승률 3%를 제외하고 남은 4%를 평생 출금해도 원금을 지키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소비 수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3%를 출금하는 것으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4% 룰로 계산하면 곱하기 25를 해서 6억 7,500만 원이 필요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3%를 적용하면 대략 9억 정도가 있다면 파이어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파이어를 해서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이전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수적인 경제적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와 병원비 같은 목돈이 들어가게 될 경우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비상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를 텐데요. 저는 간단하게 10년치 생활비 2억에 병원비 1억 해서 3억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4% 룰로는 9억 7,500만원, 3% 룰로는 12억 정도가 모이면 대부분의 상황에 커버할 수 있는 파이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득 기준을 1년 2천만 원으로 잡았으니 시청자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1년 필요소득 1,000만 원당 5억에서 6억 정도로 잡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 계산은 원금을 까먹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지만 저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굳이 10몇억에 달하는 돈을 쌓아두고 죽는 것도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날릴 돈을 모으느라 젊은 시절을 낭비하게 되는 꼴이니까요. 원금을 적당히 소진시키면서 80에서 90살 전후에 대부분 소모하고 늙어서는 최소 생활비로 삶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4% 룰을 그대로 적용한 상태에서 원금을 소진할 생각으로 계산하면 동일한 생활비용 2천만 원을 적용했을 때 6억 5천만 원이면
40년 후에도 원금이 6천만 원 정도 남게 되고 3%를 적용하면 5억 5천만 원으로도 38년 후까지는 원금이 남아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계산에서는 40년 후에 소득까지 2천만 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3%, 4%씩 소비 금액을 증가시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1년 필요소득 1천만 원당으로 바꾸면 2억 7,5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자 생각하시는 비상금을 추가하신다면 원금을 소진하는 파이어의 금액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파이어는 많은 돈을 벌어서 은퇴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소비 수준을 줄여서 은퇴를 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1년에 1천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요즘 논쟁인 3억 파이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혹은 3억을 모으고 기본소득처럼 한 달에 80만 원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수입은 적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바리스타 파이어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족되었기에 돈에 연연하지 않는 직업을 혹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파이어를 달성하고 나서 지루한 삶을 견디지 못해 다시 취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에 파이어를 위한 금액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점은 은퇴 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아직은 막연히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생각뿐이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차차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어의 종류와 개인별 파이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가 혹은 본가에 살아서 주거비가 없다면 3억 파이어도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은퇴 후에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은 파이어족이 될 계획이기에 목표 금액이 더 높지만 이 영상이 절실하게 파이어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